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물리 1번, 물리 1, 6월 모평 18번 해설을 해볼게요. 요게 정답률 22%거든요? 찍어서 맞출 확률 20%인데, 애들 실제 시험 때 22% 나왔다는 건, 당시 시험자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요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좀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요 문제 풀었을 때 썼던 공식이거든요. 썼던 방식이거든요. 전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인데, 질량의 합분의 질량 곱하기 좌표의 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상황에서 써보면, 자, 이게 지금 보면 M짜리 물체, 2M짜리 물체가 있는데, 총 더하면 3M짜리잖아요. 총 더하면 3M이잖아요. 그럼 3M이라는 무게가 어느 점에서 작용을 하는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럼 이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질량의 합은 얘네 두 개 더한 거니까 3M. 자, 다음 질량 곱하기 좌표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X좌표만 따지면 돼요. 거의 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지금 M 곱하기 얘 좌표가 1 더하기 2M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3M분의 9M 이렇게 나오게 되고 3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요 3이라는 좌표에서 마치 3M짜리 물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판단을 해도 되냐면 요 막대 위에 이렇게 M짜리와 2M짜리 물체가 올라와져 있을 때 딱 여기에 받침대가 있으면 이 막대가 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 3M짜리 무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받침대가 딱 여기 있으니까 이 수직항력과 이 중력이 동등해지는 순간, 딱 작용선이 일정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이렇게 이 공식을 사용해서 찾아도 되고, 이제 지금 질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돌림인 평형에 의해서 2대 1이다. 그래서 1, 4의 2대 1 내분점은 3이다. 요렇게 좀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풀어야 이 문제는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 필요 없이 풀 수가 있고. 자, 다음 문제부터 파악을 해보면, 지금 A, B, C, D 막대 모두 길이가 8L이에요. 8L 막대 D. 자, 이때 질량 3M, 라지 M, 스몰 m 좋고, 자, 이때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할 때 기준선에서 D까지 거리 X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6L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 X의 최대 최소라는 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일 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최소값일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런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띵크가 좀 필요해요. 물체나 물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개에서 그냥 요런 상황이죠.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이 두 질량이 이 한 점에 모여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 그런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막대 A, B, C, D를 다 막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제 조건에 맞게 한 물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조건에 맞게 하나의 물체로 띵크, 요게 좀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최대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X 길이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건 막대 D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막대 D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얘는 막대 B는 지금 이 전체 무게중심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얘는 A 위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B 막대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막대 DC를 한 물체로 봐줘야 됩니다. 자, 다시 최대일 때, 얘가 이렇게 최대일 때는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얘네 두 물체의 하나의 질량 중심이 있을 텐데, 얘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면 이 두 물체에 대한 무게중심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그 무게중심이 요 선을 벗어나는 순간, 요렇게 되는 순간 이 두 물체, 즉 한 물체로 보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는 순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X가 최대가 되면 이 DC라는 물체가 무게중심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다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막대의 두께와 폭은 같고 밀도는 각각 균일하기 때문에 이 막대 C에서는 딱 여기에서 무게중심, 요 점이 무게중심이 되겠고요. 즉, 요 기준선으로부터 3L 떨어져 있고 4L 떨어져 있는 점이 자, 이렇게 0이라고 했을 때 뭐 7에 지금 물체 M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자, D 같은 경우는 X가 점점 길어진다면은 이 3보다 더 길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얘의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L이기 때문에 여기가 X 더하기 4에 이렇게 스몰 m 값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두 물체에 의한 합력은 요 사이 어딘가에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요 사이 어딘가에 이 두 물체의 합인 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X가 커진다고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의 질량 중심도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점이 요 수직 항력을 벗어나는 순간 이쪽에 의한 돌림힘이 생겨서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쪽에 의한 돌림힘이 생기기 때문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최대값을 X의 최대값이 나오려면 이 DC의 전체 무게중심이 딱 요 점에 와야 됩니다. 자, 평형을 유지하면서 X의 최대값이 나오려면 DC의 전체 무게중심이 8L에 위치해야 한다. 여기를 기준선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거리가 8L이기 때문에 X의 최대값이 나오려면 DC의 전체 무게중심이 8L에 위치해야 된다. 이 두 무게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와버리게 되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시계방향 돌림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전체 무게중심이 딱 여기에 걸쳐지는 순간이 X의 최대값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DC의 전체 무게중심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m 더하기 라지 m. 자, 다음 라지 m의 좌표는 7이었죠. 그래서 7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좌표는 여기 x 더하기 1인데 지금 최대값일 때를 x1, 이때를 x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x1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좌표가 8L에 위치해야 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L은 다 생략해서 쓴 겁니다. 자, 요런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최소값일 때는 얘가 이쪽으로 많이 당겨지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요렇게 됐을 때는 얘가 아무리 요렇게 가도 만약에 D가 이 기준선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D준선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D의 전체 질량 중심이 4L이기 때문에, 그쵸? 4L이죠. 이 막대의 중심이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4L이죠. 그래서 D가 만약에 여기 끝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길이가 3L이기 때문에 얘 무게중심이 이쪽에 걸칩니다. 그래서 D는 C에 대해서 회전하지 않아요. 요 끝에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최소일 때는 얘네들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일 때는 얘네 셋을 또 한 물체로 봐줘야 됩니다. 이 D값이 최소일 때는 이 전체 이 세 개의 막대의 전체 무게중심이 여기를 벗어나게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순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 평형을 유지하면서 x의 최소값이 나오려면 DCB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OL에 위치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막대의 전체 무게중심이 여기를 벗어나고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쿵 떨어지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여기를 회전축으로 반시계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요것도 식을 한번 써보자면, 자, 일단 세물체에 대한 거니까 분모는 4m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해. 자, 이번에는 B도 지금 딱 요 가운데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4L이죠. 그래서 얘 좌표는 현재 여기 4일 때 3M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M 더하기 7 곱하기 M 더하기 최소값일 때 x2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x2 곱하기 스몰 m, 요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여기여야 평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써야 될 거 이제 뭘 써야 하냐면, 얘네 최대 최소값의 차가 6L이다. 이 말인 즉슨 x1 빼기 x2는 6L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두 식을 이제 빼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줄 것이냐? 자, 여기에서 7 라지 m 더하기 x1 스몰 m은 8m 8 라지 m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m 7 라지 m 더하기 x2 m은 20 스몰 m 5 라지 m 되는 거고, 자, 얘네들만 남겨놓고 우변으로 얘네들 다 보내버리고 얘네 두식 빼주면 x에 대한 게 사라지고 스몰 m과 라지 m 관계식만 남아요. 자, xm은 8m 더하기 라지 m, 여기서는 x2m은 8 스몰 m 마이너스 2 라지 m. 그랬을 때 요 두 식을 빼주면 x1 빼기 x2 스몰 m은 3 라지 m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6이었기 때문에 지금 L은 다 생략해가지고 지금 L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 스몰 m은 3 라지 m, 따라서 라지 m은 2m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니까.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요런 거 알고 있어도 요거 해석이 안 되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 요런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띵크를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